우크라이나 전쟁은 2019년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서 시작, 제프리 삭스 연설사. 1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에 그의 연설 전체를 해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4. 마이단 혁명과 그 여파. 2014년 미국은 야누코비치를 전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동료인 눌런드와 제프리 피아트 미국 대사의 전화 통화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의 통화를 도청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빅토리아 눌런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미국 외교가의 대표적인 네오콘으로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폭동을 사주하고 전쟁을 설계한 주범으로 꼽힌다. 2014년 1월 25일 있었던 통화를 누군가 2월 4일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서 눌런드는 마이단 폭동 지도자들을 두고 새 정부에 있어선 안 될 사람, 경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평가하며 아르세니 야체뉴크를 총리로 추천했다. 또 이 사태를 봉합하는데 유엔이 나서는 게 좋은 생각이라며 당신도 알다시피 유럽연합은 엿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규탄했으며 눌런드는 자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흥미롭군요. 난 이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바이든 정부에서 승진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이단 폭동이 발생했을 때 나는 즉시 불려갔습니다. 삭스 교수, 우크라이나의 새 총리가 경제 위기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분야에 능숙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키이우로 날아가 마이단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미국이 마이단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지불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존엄성 혁명? 여러분, 이 모든 우크라이나 언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조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버스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왔나요? 자발적이라고요? 농담하세요?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강연 중간에 자주 농담하세요? 라고 물었다. 이날 청중이 유럽의회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정치인에게 던지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시민들 외에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마이단 폭동 이후 민스크 협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2차 민스크 협정은 남티롤 자치권을 모델로 합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2차 민스크 협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어권 지역의 자치권과 언어 사용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정전협정이다. 2015년 2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다. 남티롤 혹은 볼차노 이탈리아 최북단에 있는 자치주. 독일계 이탈리아인이 많은 지역이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민스크 협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르망디 프로세스의 보증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을 방관했습니다. 협정의 보증인이었던 유럽이 늘 그렇듯 완전히 쓸모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만든 또 다른 명백한 미국의 일극적 행위였습니다. 2014년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노르망디에서 모여 비공식 회의를 했으며 그 성과가 민스크 협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2022년까지 8차에 걸쳐 회의가 이어졌다. 2016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고 우크라이나로 무기 수송을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격해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차 민스크 협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바이든이 취임했습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어차피 공화당이나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맹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한 전쟁 장사꾼이 되었고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2021년 12월 15일 푸틴은 마지막으로 유럽, 미국과 각각 맺을 두 가지 안보협정 초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자국을 방문한 캐런 돈프리드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안전보장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나토의 동진을 중단할 것, 러시아 국경 인근의 공격용 무기 배치를 중단할 것,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는 백악관에서 설리번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제발 전쟁을 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설리번은 대답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이크, 공개적으로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제이크,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전쟁을 하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프리, 전쟁은 없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40년 넘게 그들을 상대해왔어요. 그들은 혼잣말하지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 이론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협조적인 게임 이론에서는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게임 이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협상 이론이 아닙니다. 화해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2019년 랜드 연구소가 러시아의 과도한 확장과 불균형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보고서를 바이든이 따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말 그대로 전략입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짜증나게 할까요? 러시아를 도발하고 분열시키고 정권 교체, 불안, 경제 위기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유럽이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농담하세요? 나는 설리번과 길고 답답한 통화를 했어요. 나는 추운 날씨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스키를 타려고 했어요. 제이크, 전쟁은 안 돼요. 오, 전쟁은 없을 겁니다, 제프리.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죠? 바이든 정부는 나토 확대에 대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나토의 가장 어리석은 정책은 소위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농담하세요? 나토는 이웃 국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확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충고하자면 시도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캐나다를 점령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중국의 온타리오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을 핑계로 인접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듯 중국이 미국 인접국인 캐나다에 미국의 위협을 핑계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임. 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그들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캐나다를 침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어른들은 러시아가 나토 동진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유럽에서 위원회에서 여러분은 고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요. 이것은 유치한 지정학 수준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